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한가위 연휴 보내시고 계십니까? 네, 이번 연휴는 그래도 금토일 이후에 월화수가 추석인 관계로 그래도 상당히 긴 연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앞뒤로 휴가를 붙여서 일주일씩 이렇게 쉬시는 분도 계실 거로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하루가 더 남았기 때문에 내일까지 다들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랜만에 우리 아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좀 보낸 것 같아서 굉장히 또 행복한 시간을 가졌고요. 뭐 시골에 계신 부모님, 그리고 장인 장모님들과 함께 거의 대부분 가족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처갓집에서 있다가 뭐 점심까지 간단하게 이제 반주하고, 지금도 얼굴이 약간 불구스럼한데요. 술이 어느 정도 좀 깨서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어 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이런 이 장기 연휴가 있을 때마다 막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헝다 리스크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이미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고, 이런 부분에서 조심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더라도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 주식하는 투자자 입장으로 주식을 한 주도 안 들고 있기란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목요일 개장과 함께 개파락이 분명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에는 좋은 종목, 안 좋은 종목 다 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지금의 리스크, 저는 지난번에 영상 헝다 리스크 관련해서 블랙스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오늘 그리고 어제, 사실 어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과거 리먼 브라더스 사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또 헝다의 이 지금 상황까지 직면하게 될 때까지의 이 일련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다 팩트 체크를 좀 해봤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블랙스완보다도 준 블랙스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시장 오늘도 헝다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헝다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로만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 헝다 관련해서 뭐 리먼, 중국판 리먼 사태 공포, 세계 증시 흔들리고 B350조 그룹 파산이라든 등등등등 굉장히 무서운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는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일단은 어제 월요일날 시장이 급락을 하고 오늘 화요일인데 나스닥이 일부 반등을 해주는 점, 그리고 아마 내일 시장까지 바라봐야 되겠으나 일단 시장에서는 이게 리먼 사태급으로 퍼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팩트 먼저 체크를 해보면 9월 17일 국내 증시가 마감을 하고 그 다음 날이죠. 헝다 자산운용에서 가지고 있는 이 투자 상품에 대한 변제를, 그러니까 만기가 돼서 상환을 실물자산 상환을 한다라는 말로 거의 부도가 확실히 됐다라고 시장은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말 그대로 회사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회사에 있는 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컴퓨터, 뭐 의자, 뭐 등등 가져가라, 이걸로 변제하겠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일단은 시장에 주는 충격이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에서는 리먼급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사안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 베이스턴스가 터질 때 2018년도 3월달이죠. 터질 때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도 일단 은행이 파산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요.
근데 그 당시 은행이 파산하고 그 이후에 리먼이 터질 때는 가장 큰 문제의 요인이 무엇이냐를 봐야겠죠. 이 서프라임 이 부동산 관련 대출 채권에 대한 부분에서 파생 상품이 엄청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파생 상품 레버리지를 활용한 파생 상품이 굉장히 큰 리스크를 만들어서 연쇄 충격을 준 게 리먼 사태였습니다. 세계 4위의 이 은행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훨씬 컸고요. 사실 그 당시에 뭐 670조의 부채라고 하나 그 연계되어 있는 상품들과 등등을 해보면 천문학적인 금액의 이 문제가 터져버렸기 때문에 시스템 붕괴가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헝다 사태는 1차적으로 네, 부채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350조 가량의 부채는 우리나라 기준에서 봤을 때 1년 예산이 600조가 좀 안 되는 상황 속에 350조는 엄청난 규모이기는 한데 전병서 중국 경제연구소 소장 발언에 따르면 그 정리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행 부채의 1% 수준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크나 이러한 부분이 시스템 리스크로 가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문제로 인한 경기 둔화가 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시장에 문제를 만들지 그리고 헝다 자체의 문제로 끝나면 말 그대로 찻잔 안에 부는 태풍이겠죠. 찻잔 안에서만 바람이 부는 태풍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으나 이런 부분이 말 그대로 헝다와 관련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실들 이 그림자 금융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림자 금융이라는 말 자체가 말 그대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부채의 규모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는 부채의 규모가 터졌을 때는 그거는 저는 블랙스완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굉장히 비중을 급격하게 줄여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터져서 다른 기업으로 이 전염이 된다. 그게 금융권으로 전염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니겠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월요일 날 개파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일단 이 종목 교체의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사안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굉장히 비싸서 못 사던 주식들 그리고 그동안 사고 싶어도 못 샀던 주식들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겠죠. 자,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스완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말을 했는데 뭐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돌발 변수에 의한 증시의 하락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시장의 절대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 즉 업종 대표 우량주를 선별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물론 뭐 반도체, 백신, 뭐 그러니까 백신이 이제 제약바이오겠죠. 백신이 이제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성장주 그리고 플랫폼 그 다음에 위드코로나 수소 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여기에서 당연히 배제를 해야 될 이 업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부동산 기업에 문제가 생겼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한 부분이 이 원자재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그런 철강 중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업 쪽에서는 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좀 배제를 좀 해보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동안 굉장히 강했던 이 성장 섹터 안에 업종 1위 종목을 안으로 좀 뽑아보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제약바이오는 4조의 거래 대금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말 그대로 4조의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따로 종목을 안 넣었는데 공통적인 부분의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표 종목군들 넣어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게임주 네 극과 극을 달리고 있죠. 데브 시스터즈 뭐 그리고 위메이드, 시장 주도 게임주가 되는 거고, 이 뒤에 있는 카카오 게임즈하고 펄어비스는 뭐 종목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삼성전자 먼저 하나하나 종목을 보면서,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굉장히 이번에 좀 수급이, 외국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일단 반등을 해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떨어지게 된다면 밑에 깔려있는 장기 121평선 위주로 좀 봐보면 좋을 것 같고요. 300일선일 겁니다. 그래서 72,000~73,000원 구간에서는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개파락이 떨어진다면 이런 구간에 근접한 권역에서 저는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 구간에서 저는 매매를 했었고, 목표 구간에서 매도를 좀 했었는데요. 이번에 내려온다면 96,000원이라든지 98,000원 라인부터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과거의 고점을 만들었던 구간에서 신고가를 만들었던 추세 전환점에서 다시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강력한 지지 구간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최고의 종목이죠. SK바이오사이언스 최고의 종목이 또 내려옵니다. 강력한 거래 대금을 수반했던 이 기준봉 자리가 있어요. 이런 기준봉 자리는 쉽게 깨지지 않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24만원대 구간을 체크를 해놓고 이번에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이 제약바이오 내에서 지금 경구용 치료제 한국 BNC라든지 테마로 가는 종목과는 결이 다른 이 업종 대표 우량주의 눌림을 이번에 볼 수 있는 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카카오 게임즈. 자, 1조의 거래 대금을 터친 종목군들 위주로 많이 보죠. 이 종목에서 가장 강력한 매물대는 어딜까요? 이 상장한 이 가격이 아주 강력한 매물대가 됩니다. 혹은 이 종목에서 이날 7월 2일 날 분봉을 확인을 해보면, 7월 2일 날 저도 이날 이미 다 체크를 해놔서 어디서 거래가 터졌는지 이미 다 체크가 되어 있죠. 거래가 터진 자리들 67,000원에서 65,000원 라인이 되는데요. 65,000원 라인 정도 자리가 오면은 또 아주 좋은 매수 구간이 저는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가격 범위를 체크를 해놓고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업종 대표 가장 모멘텀이 강했고 거래가 엄청나게 들어온 종목이 개파락을 했을 때 일단은 매수 관점을 볼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강력하게 얘도 이 종목도 7천억이라는 거래 대금을 동반을 해서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현재는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이 종목도 이 당시 8월 26일 거래 대금을 터뜨렸던 당일로 돌아가서 어느 순간 어떤 자리에서 강력한 돈이 들어왔는지 체크가 우선 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종목도 바로 이 구간이죠. 강력한 돈이 들어왔던 이 지지 라인들 78,000원 구간에서
자리를 일단은 체크를 해놓고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78,000원 언저리 라인들이 유의미한 구간이 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위메이드와 데브시스터즈 잘 가고 있는 종목이라 빼놓고, 자, 위드 코로나에서 지금 수급이 가장 좋은 거는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입니다. 좋은 종목이라고는 알지만은 지금 이런 상승 추세 안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임에도 틀림이 없죠.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개파락이 떨어지면 아마 매수세가 저는 강하게 붙어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우량주 단에서 사실 이렇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봤을 때는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우량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아래 개파락이 떨어지면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3만원까지 떨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31,000원 라인 정도가 31,000원 혹은 3만원까지의 기준점을 잡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죠. 얘는 일단은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이 하락의 강도도 저는 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간들, 돌파를 해줬던 이런 자리까지 떨어지는 구간이 온다면, 22,000원 라인이 온다면 기다렸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수소 극대형주 관점에서 시가총액이 5조 3천억짜리 종목에서 사실 금요일날 이 종목은 저희는 매매를 했습니다. 오전에 들어가서 반등할 때 일단 전량 매도를 하고 나왔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사상 최고가 근접하는 이 주가의 상승과 거래대금을 동반하는 상승이 나와줬던 우량주이고, 주봉상 강력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봉상 사상 최대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매물대를 다 뚫어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주봉에서 25,000원까지 밀린다. 주봉에서 25,000원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볼 수 있는 종목이죠. 일단 1차적으로 모멘텀이 있냐 없냐를 관점을 잡아야 되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동안의 이 건설이라든지 플랜트 관련된 종목에서 지금 변화는 이 수소 관련된 그리고 탄소 포집에 대한 이 설비 관점으로 투자 포인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시크니컬 업종이 성장 섹터로 바뀌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또 내일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이러한 섹터들, 강력한 우량주들을 체크를 해놓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 섹터 가장 강한 종목들 위주로 업종을 또 세분화 시킨다면 에코프로 BM, 일단 돈은 이 자리에서 많이 들어왔죠. 8,000원. 그럼 이 자리가 지지 구간이 되는 거고, 자, 대주 전자 재료 엄청난 성장성이 보장되어 있는 응급제 실리콘 응급제 관련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종목이죠.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봐보는 거고요. 자, CIS 최근 이번 주에 시장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강력한 지지 구간들이 되는 자리는 이 자리예요. 돌파된 자리들. 그래서 이런 자리들 체크를 하면서 보면 좋겠죠. 즉 금요일날 돌파를 하는 구간이 아마 저는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월요일날 개파락의 정도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2차전지 소재 다음에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게 수소예요. 효성 첨단 소재 신고가를 쳤죠. 내려오면 이 신고가 영역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거고, 롯데 정밀 화학 수소의 운반에 필요한 암모니아를 생산을 한다라고 해서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 탈바꿈이 된 회사입니다. 이런 종목이 떨어지면 아래권에서, 그리고 코롱 인더가 되겠죠.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 이렇게 해서 보고, 테마 섹터는 정치 테마는 전부 뺐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테마 분들, 종목분들을 보면은
자, 수소 섹터가 되는 거고요. 폐배터리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전기차 충전 섹터가 됩니다. 원전은 일단은 시세를 주고 좀 밀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시 체크를 한번 더 해봐야 되겠지만, 이 성장 산업 업종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던 종목의 하락의 기회를 찾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이런 악재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 악재 어렵지만은 또 누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이 종목 교체의 시기가 종목 교체의 하나의 기회로 또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남은 연휴 일단 하루뿐이 남지 않았지만 알차고 즐겁게 가족들과 보내시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주식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좋은 종목군들 떨어지면 어떤 거 잡아야지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즐거운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